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오늘은 13강 글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지나고 이제부터는 직접 간접 쓰기 중에 또 다른 유형인 순서, 무관한 문장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장 삽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씩 연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연계가 되지 않은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지나고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대비해서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또는 선생님과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익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중심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갈게요. 자, 일단 글의 순서는 우리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직접 연계 1문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빈칸이 가장 쉽다고 쌤이 했었죠. 연계가 된다면 그러면 순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논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순서로 나오더라도 내가 봤던 건데 이러면서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흐름과 어떤 이야기의 이제 전개 방식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순서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지문을 A, B, C 중에서 잘 찾는 건데 요럴 때 어쨌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박스 안에서 중심 소재를 보통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읽어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는 능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한 문맥의 이해 먼저 잡고 가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결사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시사, 관사, 뭐 정관사나 아니면은 어나 더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주는 지문도 있지만 크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글의 전개 방식,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쵸? 이런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면은 반드시 연결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과관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쭉 갔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 이런 것이 왔다. 아니면 어떤 실험과 관련된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해내는 능력 좀 잘 가지고 가면 좋겠고요. 작년 수능 기출문제 37번이 지금 게이트웨이에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재도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 외로 소재에 비해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 의 틀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일단 소재를 딱 볼 수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딱 보고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 선생님이 항상 소재는 주어에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schematic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단어를 잠깐 볼게요. 요렇게 쌤이 한 2개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요. 스키마 또는 스키메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도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식화되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틀에 맞추는 것.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갖다가 내가 어떤 틀에다가 넣는 거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clearly 분명히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 이 도식화된 지식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2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and 세모하면 guiding your understanding 너의 이해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enabling 가능하게 해준다. 네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재구조화해주게 해준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뭡니까? schematic knowledge, 도식화된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소재가 됩니다.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거 helps, 도와준다 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플러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게 될 소재인 도식화된 지식, 그러니까 틀에 넣은 지식이에요. 틀 속에다 내가 넣어서 패턴화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쨌든 도와준다.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가볼 건데요.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A 보니까 likewis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ikewise가 나오면 선생님이 요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한다 그랬을까요? 네, 같은 문맥에 다른 예시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온다면은 지금 사례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앞에랑 뒤에가 다른 얘기면서 맥락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your schemata, 아까 이제 도식화된 지식인 will fill in the gap with the knowledge about what's typical in that situ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in that situation,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앞에서 없었죠. 왜냐면 앞에서는 단순한 정의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다가 그러면 네가 recall 하면은 원래 이것도 회상하다니까 기억하다 정도로 볼게요. 그럼 네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의 스키마타, 일단 도식화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갭을 채워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 갭을 채워준다든지 그 상황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일단 애매모호하니까 이렇게 물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이 B를 한번 보니까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여기 이제 했던 말 또 나왔네요. Therefore 그래서 라고 하면서 앞에와 뒤에가 무슨 관계입니까?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reliance는 rely에서 왔잖아요. 그럼 뜻이 뭡니까? 의존이에요. 그러면 어떤 schematic knowledge에 의존하는 것은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힌트가 있죠. 뭡니까? 이 정보. 그럼 앞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 자, 여기서 정보가 있었는가? 아니면은 지금 그리고 그래서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너의 도식화된 지식이 이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데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얘도 조금 애매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C가 될 텐데 C가 되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C에 보니까 벗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얘가 안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벗이 된다면 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겠다. 그럼 앞에서 지금 어땠어요? schematic knowledge는 어떤 거였죠? 도와준다, 뭔가를 잘 해준다라고 플러스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버됐으면 뒤에는 마이너스로 혹시 예상해 볼까? 했더니 뒤에 가니까 hurt you. 자, 됐죠. 일단은 schematic knowledge가 너를 또한 해칠 수 있다. 그래 약간 단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어떤 인지나 아니면은 너의 기억 같은 데 있어서 그 error, 오류를 갖다가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다. 오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schematic knowledge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그쵸? 한편으로는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더 강화할 수 있죠. 왜요? 패턴에 넣는데 잘못 넣어버리면 그 패턴에서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Moreover, 게다가. 그럼 게다가 있으면 부가 첨가니까 여러분 계속 좋은 얘기 나올까 안 좋은 얘기 나올까요? 당연히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The types of error produced by schemata. 아까 했던 schemata죠. 아까 도식화된 이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에러는 에러의 종류는 이게 살짝 이제 이탈릭체로 누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잘못이나 오류가 있는데 오류의 유형 왜냐면 아까 이 타입에다가 패턴에 넣는다 했으니까 오류의 유형은 꽤 predictable 어떻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대요.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죠. 그냥 내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갖다 틀에다가 넣는 거라 어떤 패턴이 있을 때 가령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선생님이 들어온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 그리고 수업을 한다. 이런 게 하나의 패턴이 되면은, 항상 선생님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고 수업을 한다. 이게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 되면서 그게 안으로 딱 들어와서 나의 지식이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 그랬을 때 어떤 잘못을 했다면은 그거는 잘못의 종류는 굉장히 뚜렷할 수 있대요.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콜론을 땡땡 쳤죠. 그럼 이 문장 뒤에서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한다라든지 그런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Bear in mind 하면 keep in mind랑 의미가 같습니다. 뭡니까? 명심하라 아니면은 네 마음에 둬라 이런 말입니다. 명심하다. 뭘 명심하랴? 스키마라? 아까 했던 그 도식화된 지식은 summarize. 요약을 해준대요. 자, 뭘 요약해 주냐면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여기 나왔잖아요. 보세요. 자, 여러분의 경험에 broad pattern. broad가 뭐예요? 폭넓은 패턴을 정리를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 행동인데 엄청 많은 행동인데 이거를 패턴 A라고 딱 잡아서 요약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즉 스키마다는 너에게 말을 해주죠. 뭐라고 해주냐면은 in a sense 본질적으로
자, 뭐라고?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given situation? 여기서 물어보세요.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것이 typical, 정형화되고 또는 전형적이거나 어떤 것이 평범한지를 갖다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인사하고 수업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만약에 하나의 패턴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멀한 게 된다 또는 티피컬한 게 된다.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게 돼버린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이나 지식에 있어서 내가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그걸 딱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이거나 어떤 평범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도식화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다음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B랑 A 중에 어느 게 좀 자연스러운지. 자, 보세요. 자,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dis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자, 일단 여기 보면 노말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럼 혹시 얘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노말이나 아까 전에 typical이나 이런 단어는 ordinary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연결이 혹시 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니 따라서 그럼 이렇게 해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가 이제 어떤 행동이 있은 걸 A라고 딱 단정지어서 요약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런 schematic knowledge, 아까 했던 그 도식화된 지식에 네가 의존하면 항상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것은 네가 했던 그 정보, 어떤 것이 정상적이냐에 관한 이 정보에 의해서 이 knowledge, 이 지식이 또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들어와 인사했어 수업한다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 선생님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하는 거야? 이제 인사를 하고 수업을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의 패턴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노멀한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thus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if there are things that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ver event,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네가 notice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는 동안에 한 상황을 보거나 한 사건을 보는 동안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너의 스키마타, 너의 이제 도식화된 지식이 그 갭이라는 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업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생겼어? 인사를 안 한 갭이 생겼잖아.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을 그냥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빈 빵꾸를 갖다 채울 수 있는 게 너의 기본적인 지식. 그럼 원래 들어와서 인사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갑다. 아니면 뭐 인사를 나중에 했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보 자체의 빵꾸난 부분도 너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채워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사실.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자, A로 한번 가보니까 사실은 A랑 B 중에 쌤이 B를 먼저 했는데, A가 이제 읽고 나면 확실하게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잠깐만요.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봅시다. 선생님이 likewise가 오면은, 아까 말했지만, 같은 문맥 다른 예시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예시라는 거는 예시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if. 만약 그렇다면이란 상황 설정이죠. 자, 앞문장 가니까 if.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예시는 뭡니까? 네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거 싹 다 봤는데도 못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이 갭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보세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아까는 네가 보고도 모르는 거. 이번에는 회상을 기억이 안 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역시 당신의 스키마타, 도식화된 지식이 그 갭을 또 채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갔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네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너의 뭐가 채워져? schematic knowledge가 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가 기억이 안 나 하는 상황에서도 schematic knowledge가 너의 갭을 채워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likewise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 likewise가 만약에 이 if를 기준으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왜냐면 예시는 어차피 두 상황 다른 상황이야. 네가 눈 뜨고 보는데도 모른 거. 두 번째는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 이런 식으로 돼서 likewise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similarly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나 적어 놓을게요. similarly. 그래서 그 상황, 아까 그 상황 있잖아요. 네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관한 그 knowledge, 이 여러 가지 지식을
지식을 가지고 너가 이제 갭을 채우는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할게요. 입장에서 인사하고 수업한다 했을 때 선생님이 중간에 뭘 했지?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요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 결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키마타 여러분들의 그 도식화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than it really is. 여러분 표현도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그 세상을 훨씬 더 정상적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왜 입장하고 나서 인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이미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실제보다 훨씬 더 노멀하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will make the past seem more regular than it actually was. 그리고 이 과거에 했던 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패턴 있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들어와서 인사하고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regular, 규칙성이 있게 더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만 자 내용 자체보다 여러분들 흐름, 논리적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심 소재인 schematic knowledge, 즉 도식화된 지식으로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서 이런 likewise를 통한 두 번째 예시와 첫 번째 예시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통한 이 벗을 사용해서 문장을 갈라놓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답은 일단 CBA가 되겠죠?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결국 오늘 하게 되는 중심 소재 뭡니까? 도식화된 지식입니다. schematic knowledge 줄여서도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schematic knowledge 글자가 안 예쁘네요. 그래서 이 도식화된 지식의 어떤 특징 그렇죠. 특징과 활용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걸고 그리고 이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갭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채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이겠어요? 노멀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패턴이 하나 정해지면 그 안에 일어나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어려웠지만 수능이나 여러분 6평, 9평에선 이 정도 수준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봤던 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마음의 안정이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일단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이런 논리적 관계를 통해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이트웨이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1, 2번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